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은 단체 교섭 하러 도봉구에 갔다 왔어요. 굿모닝 요양원에 그 옆에 카페로 오라 그래서 카페에 가서 여기 있는 이 단체 교섭 요구안, 이것을 요구안으로 해서 오늘은 상견례 그리고 이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에 앞서서 요게 이제 그 요구 교섭 요구를 하는 그 공문을 1차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오늘 2023년 10월 5일 15시에 요양원 사무실이나 회의실로 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오늘 이제 만났죠. 단체 교섭권은 단결권에 이은 노조 가입하는 게 단결권이고요. 그 단체 교섭권이 제2권, 그리고 결렬되었을 때 단체 행동권이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단 1명이 그 요양원에서 가입을 하더라도 단체 교섭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측을 압박하고, 그리고 그 불법 의료 행위라든가 또는 불법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불법이니까 법에 의해서 시정하고 또 교정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노조가 근로자의 근로 기준 향상, 임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임금 교섭은 1년에 한 번,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그 교섭 요구권이 있어요. 만일에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되게 비슷해요. 그 요구하는 내용이 제1항은 임금 인상 5% 소급해서 2023년 1월부터 5% 인상하라. 또 처우 개선비 10만 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처우 개선비를 주다가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수가에 녹아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월 10만 원씩 1월부터 지급하라 이렇게 하고요. 오늘 우리 근로자 요양보호사는 1월 3일 날 입사를 해서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1개월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꼼수죠.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썼어요. 11개월 근로계약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꼼수인 만큼 12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100%를 지급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휴무일이 일요일과 수요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과 수요일을 휴무일로 근로 계약을 맺으면 그거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하지 않겠다. 수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건 통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로 계약을 그렇게 맺었으니까. 근로 계약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노조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근로 계약서를 꼭 보자고 해요. 그리고 근무표, 급여 명세서,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떼먹고 있나 체불된 임금을 찾아내죠. 보통 1년이면 200~300만 원씩 그 체불 임금이 있어요. 요양원의 경우. 제가는 또 뭐 시간급으로 하니까 그렇게 많이 떼먹지는 않는데 거기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정한 거 있잖아요. 특히 급여명세서에 연차 수당을 준 거, 그거는요 공돈 준 겁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특정해서 나가면 그게 연차예요. 연차 수당은 미리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 거는요 연차가 소멸되는 1년 이후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1월 3일 날 입사했으니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월 2일까지, 익년 1월 2일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절대로 수당이 발생이 안 하죠. 근데 그걸 돈으로 줬다. 그거는 뭐 임금이에요. 그건 뭐 부당 이득금도 아니고, 우리가 뭐 부당한 짓을 했나요? 자기들이 잘못 준 건데. 잘못 준 것도 임금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그 부당 이득금 청구해봐야 그건 못 받습니다. 그런데 1월 2일이 지나서 1월 3일이 돼가지고 그 연차가 아니니까 돈으로 달라. 그건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연차는 이미 소멸이 됐고, 그리고 돈은 받았잖아요. 수당으로. 미리 줬던 언제 줬던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검사나 노동감독관들은 그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았다고 할 때는 연차 소멸하기 전에, 즉 1년 전에 내가 시기를 택해서 청구 시기를 정해서 이날을 연차로 가겠다. 쭉 이어서 가도 그 근무표를 보고 쉬는 날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연차가 돼버려요. 쉬는 날 가면 안 되고 쉬지 않는 근무 날에 며칠을 연차로 간다. 이렇게 통보해놓고 가면 돼요. 왜? 그거는 내 거예요. 연차 시기는 내가 정한다. 근로자가 정한다. 또 주 휴일은 사용자가 정합니다. 그거는 뭐 의논해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당신은 주 휴일을 언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일요일과 수요일을 휴무로 한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계약이 된 거니까. 그건 법이니까. 계약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 제6항 식대 공제는 위법이다. 즉시 월 6만 원씩을 반환하라. 왜냐하면 공제는요, 임금에서의 공제는 법령에 의해서 그거 하나 하고 단 협약에 의해서, 그게 노조가 항상 이 협약에 들어가면 노조비 2만 원을 공제해서 노조 통장으로 달라. 이거를 제10항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노조청장으로 10월 30일 날 지급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이건 부분 협약으로 바로 첫날 우리가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것도 잘 안 해줘요. 심부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노조원도 동의를 했는데 거기 같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노조원도 2만 원을 내 임금에서 공제해서 노조청장으로 보내달라. 물론 그분이 직접 주셔요. 거기서 안 주면. 그런데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노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만일 당신들이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급여명세서에 노조비 2만 원 공제해서 우리한테 보내면서 그걸 쓰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역으로 그렇게 쓰도록 한다고요. 근데 전국의 어떤 노동조합도 단체 교섭에 들어가면 이 노조비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이었던 노조비를 단체 교섭에 들어가면서 2만 원으로. 근데 저 사람 사측에서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면 그건 우리가 요구했는데 저 사람들이 안 들어준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화나니까 그때는 이제 당신들도 약점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당신들 나 화나게 하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건 해둬라. 할 수 없는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해줘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불법 주방 업무, 불법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 이건 교섭 요구는 에 들어있지만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왜 불법인데도 우리가 왜 합니까? 그 다음에 노조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카톡 보강에서 제외했거든요. 사과하라. 그랬더니 사과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2차 교섭은 그 노조 이동 사무실이 있어요. 이동 사무실에서 하자. 차를 개조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부천시 석촌로 13 주차장 옆에 있으니까 그리로 와라. 이렇게 한 거고요. 또 기타 노조와 노조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노조가 들어가면 그 실업급여는 해주더라고. 우리가 요구 안 해도 자기들이 자청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니까 뭐 협상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행도사 TV 이기론입니다. 안녕.